이제 관리의 3방식.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책 하단부에 보니까 이제 오른쪽 하고 있어요. 오른쪽. 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예.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되게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자가 관리도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단점이 있고 위탁 관리 역시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걸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 뭐 이제 어떤 뭐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가 뛰어날 수도 있고 뭐 세입자에게 보다 더 나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등등등.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중요하지 않고 여러 개 중요해요.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건물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아주 용이하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단점,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건물 소유자는 관리의 비전문가라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워. 그래서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 또는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타성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런 말 있죠. 타성에 젖었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친구가 공장을 하는데 이 공장 가보면 정신이 사나워요. 정리정돈이 잘 안 돼. 근데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보일러실 옆에 기름통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잔소리해. 야, 너 불나면 어떻게 할 거? 불나면 너 어떻게 하려고 이 놔두냐?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해. 쟤는 10년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대.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힐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매너리즘에 빠진다, 타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감만 좀 잡으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음, 이제 위탁 관리는 반대로 관리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문가니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관리 업무에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다음 단점은 남한테 맡기다 보니까 내 건물에서 들춰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려져 버리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한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둘은 자가관리의 단점은 위탁관리의 장점. 장점은 단점. 둘이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혼합관리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자가의 형태와 위탁이 혼합된 형태가 혼합관리인데 물론 혼합관리도 우리 시험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은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절대 오답을 유도하지 않아요. 장점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혼합관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은 소유자가 하고 또 어떤 뭐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관리업체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표현은 오답이 절대 나오지 않아.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주는 오답이 뭐냐. 혼합 관리를 하다 보니 둘이 섞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겠어요? 불분명해지겠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요걸 우리 시험에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 책에다 체크 좀 해볼까요? 자, 그 표 있죠, 표. 자가관리 장점에서 동그라미 4번. 강조되는 거. 단점에서 동그라미 1번. 위탁관리는 장점에다가 6번 밑에 빈 공란 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타성화 현상 방지. 오랜만에 보니까 뭐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랄게요. 네. 위탁관리 단점은 5번. 기밀 보안 유지 불안전. 혼합관리 단점은 동그라미 1번. 책임 소재 불분명. 예. 방금 체크해줬던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사이드가 되겠고. 예. 자,
다음에 이제 어디 우리 한 장 넘겨서 기출 문제 좀 오래됐는데 좀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봅시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맞는데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죠? 다음 2번 부동산 관리에는 기술, 경영, 법제도 등의 측면이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 아니라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 필요하다. 좋은 소리고 3번도 아주 참 좋은 소리예요. 그죠? 이런 지문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뭐 좋은 관계 맺으면 좋은 거 아니냐?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다음 4번. 자, 관리 방식 중에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틀렸죠? 자가 관리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요, 거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방금 제가 칠판에 판서해 드린 거 있잖아요. 저기서 답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 지문.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지문이죠. 그래서 판서에 있던 아까 책에다 체크했던 저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면 비용 지출이 크대. 임차인의 불만상도 커지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 유지하는 게 좋다. 뭐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5번도 시험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 별표 치면 개념 쳐도 괜찮은데 안 쳐도 되죠. 뭐 이런 건 틀릴 리가 없으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기타 D쪽은 이제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니까 가만 놔두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제 479페이지 잠깐만 보면 이제 오늘은 건드리지 않을 텐데 거기 제목 큰 파란색 4번을 보니까 빌딩이 건물이죠.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주기란 게 있어요. 3월 달에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애주기란 용어 보이시죠? 생애주기.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지금 이건 건물 한 개의 생애주기거든요. 좀 이따가는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란 걸 할 거예요. 여기서 살짝 용어만 들어볼게요. 사람은 태어나서 뭐 유아기, 유년기, 뭐 소년, 청년, 장년, 노년기를 거쳐서 생을 마무리하고 끝나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 도시 지역은 맨 처음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3, 40년 지나니까 너무 노후되고 도로도 좁고 제 기능 발휘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면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갖다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따가 이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하면서 그때 묶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다음 이제 481페이지. 481페이지.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 나와요. 마케팅. 이제 마케팅이 나오는데 이제 뭐 앞쪽은 별로 크게 볼 건 없어요. 일단 잠깐 넘겨버리고 482페이지 펴놓고 제가 요거 살짝만 이야기만 할게요. 잠깐만. 예. 살짝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판매란 말이 있어요. 판매란 것은 고객에게 물건 설명하고 돈 받고 넘기는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행위를 판매라고 하는데, 마케팅이란 것은 사전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사후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전 과정이 마케팅이니까 당연히 판매보다는 마케팅이 더 광의 개념이다. 이런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죠? 네. 다음.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종전보다 판매 수익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조금이든 많이든 아무튼 마케팅 안 할 때보다는 마케팅 하면 수익이 커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수익이 커지기도 하지만 마케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공급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마케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들여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을 크게 공급자 중심의 시장, 소비자 중심의 시장 이런 말이 있어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란 것은 공급 물건은 제한적인데 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아. 그러면 칼자루를 누가 지었어요? 공급자가 지었죠. 그런 시장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열심히 안 해도 알아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